이번에는 함수와 메모리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인문과 새로운 함수 하나를 정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자, 메인문 안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이 변수가 쓰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변수의 이제 스코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변수의 스코프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서는 함수가 사용될 때 이 실행 파일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새로운 소스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러니까 펑션에서 이번엔 메모리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는 빌드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메인문은 그대로 갖고 오고, 샘플로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함수. 자, 이 화씨부터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화씨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섭씨랑은 온도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화씨를 섭씨로 바꿔보면 공식에 따라서 이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름은 화씨는 이제 페런하이트니까 페런 투, 섭씨는 셀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더블로 이제 F를 받으면 더블로 리턴 하는데 요 더블 되는 값이 화씨가 되는 거죠.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이 이제 섭씨가 되는 거죠. F는 화씨. 그 다음에 우리 더블 해서 리턴을 할 건데, 자, 얘는 섭씨가 되는 거고요. 계산 공식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페런하이트는, 그러니까 화씨는 물이 어는 온도가 그러니까 32도, 물이 끓는 온도가 212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화씨는 빼기 32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블인 경우는 이 숫자에 특별한 게 없으면 꼭 점을 찍어 줍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2를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해줘야 되는 게 5 나누기 9.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띄워 주는데 지금 정수잖아요. 자, 5 나누기 9를 해버리면 얘는 정수 나누기로 계산합니다. 정수 나누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수 나누기로 계산해서 몫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퍼센트고 정수에서 몫을 얻는 연산은 나눌셈 연산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는 0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9분의 5라고 하는 이 소수점을 계산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블로 계산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소수점을 찍어줘야지 덜 헷갈립니다. 소수점 찍어줘야지. 그 소수점 없이 정수로 9분의 5 이렇게 해버리면 정수 나누기에 몫을 계산하기 때문에 답이 0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우리가 해보면 사용자에게 화씨 입력을 좀 받으면 좋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library console.h라는 헤드 파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헤드 파일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갖고 와서
이제 우리 개발하고 있는 폴더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자, 인클루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현재 폴더에 있는 헤드 파일은 다운표, 쌍따옴표로 이제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럼 printf로 하시 입력을 하라 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getDouble이라는 함수가 library console.h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더블로 이제 화씨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얘는 library console.h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씨를 얻고 싶으면 뭐 함수를 쓰지 않고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공식을 한번 책을 보고 확인해서 결과를 만들어 둔 다음에 다음번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호출하면 됩니다. 함수를 이제 호출하면 되는데 함수 이름을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Fahrenheit to Celsius라는 함수를 이제 썼고, 보통 함수를 이름 붙일 때는 C 언어에서는 다 소문자로 합니다. 다 소문자로 하는데 요즘은 이제 소문자로 다 하면 단어의 끝이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은 소문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 하고 단어 나올 때마다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라는 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함수 정의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자바 스타일로 이제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C샵에서는 맨 앞에 글자까지 다 대문자로 만듭니다. 뭐 어떤 걸 쓸지는 여러분이 택하는데 다 스타일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씨 얻고 싶으면, 섭씨 얻고 싶으면 Fahrenheit to Celsius 그 다음에 F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로 섭씨 %G 하고 내가 계산한 C를 출력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엔터를 넣어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다소 복잡한데, 다소 복잡한 수학식이 있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두면 자, 여기에 있는 Fahrenheit을 셀시로, 그러니까 섭씨로 계산하는 코드를 뭐 고민하지 않고 함수 호출을 통해서 화씨를 섭씨로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씨는 예를 들어 32라고 하면 섭씨는 0도. 이게 좀 불편하면 여기다가 이제 반복문을 써가지고 반복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반복을 합니다. 영원히. 자, 이렇게 하면 코드를 영원히 반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일문을 하고 이 화일문이 돌아가는 조건이 괄호 안이 참이면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안이 1로서 항상 참, true입니다. true. 그래서 항상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코드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빠져나갈 코드는 마이너스 화씨가 마이너스 100도일 리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if문에서 f가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다면 브레이크,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얘는 조건문이죠. 조건문인데 우리가 입력한 화씨가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면 브레이크인데, 요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깨는 겁니다. 원래 while 1 하면 영원히 반복인데
조건에 맞으면 while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while을 빠져나가. 꼭 while뿐만 아니고 반복문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break입니다. while뿐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반복문. 반복문은 이제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화씨가 이번에는 34 나가면 섭씨 1.11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입력을 하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212면 이제 100도가 나야 되고요. 화씨 250도는 섭씨 121도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화씨 50도는 섭씨 10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화씨는 마이너스 값 나오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하면 영하 28도, 28.9도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너무 크게 넣으면 빠져나오라니까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자, 여기 더블 변수 선언을 하는데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선언을 보자는 겁니다.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선언. 얘는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이름 붙입니다. local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함수 안에서만. 예를 들면 여기서 pheron to celsius라고 함수 호출했잖아요. 그럼 얘가 호출되는데, 자, 변수를 c를 선언을 했죠. 더블로 선언을 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c가 갖고 있는 값을 반환했습니다. 그럼 이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사라집니다. 자, c는 함수 계산이 끝나면, 즉 호출이 되면, 반환이 되면 c는 메모리가 저절로 해제됩니다. 이런 게 C 언어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예전 포트란이나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해제 같은 걸 우리가 직접 해줘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C 언어에서는 함수 반환이 되면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메인문도 마찬가지고요. 메인문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더블이라는 거는 다 쓰고 나면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는데, 지역 변수는 함수뿐만 아니고 조건문이나 반복문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에도 사용 가능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변수 정의된 게 사라지는가 하면, 코드 블록 실행이 끝나면 메모리 해제입니다. 지역 변수의 메모리 해제. 그래서 화일문이 있고, 화일문에 코드 블록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더블은 메모리 할당을 했다가, 자, 코드 블록이 끝나는 닫는 중괄호를 만나면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해제됐다가 다시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돌고 여기 오면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 말은 메모리가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함수 안에 변수가 있다고 하면 함수 밖에도 변수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데, 그걸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 영어로는 global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베리어블이라 하는데요. 자, 얘는 더블에서 글로벌이니까 보통 불편하라고, 쓰기 불편하라고 G 언더바로 많이 씁니다. G 언더바로 해서 뭐 add 값을 하면 이 100이라는 값이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돼서, 자, 예를 들어 이 셀시어스
섭씨에다가 얘를 이렇게 add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씨 플러스 100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씨 32도는 0도인데 100을 더하니까 100이 나왔습니다. 100.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긴 한데 우리가 전역 변수 테스트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를 200이라고 하면 이제 32 하면 200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전역 변수는 어디든 사용하는 겁니다. 전역 변수는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 자, 이 전역 변수는 메모리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수는 메모리 해제되지 않음. 그래서 이 전역 변수가 없어지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야 메모리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변수가 전역 변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 혹은 조건문, 반복문 안에 있는 변수는 그 코드 블록을 정의하는 중괄호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중괄호 안에만 존재하고 얘도 중괄호 안에만 존재한다는 거. 자, 그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실행 파일의 메모리 구조입니다. 실행 파일의 메모리 구조. 우리가 실행 파일 만들잖아요. 컴파일 링크 하면 실행 파일 만들어지는데 이 실행 파일의 메모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컴파일러가 혹은 통합 개발 환경이 이걸 다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건데 그 이전에 나왔던 어셈블리에서는 이걸 내가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각 영역을 이게 세그먼트라 하거든요.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의 특성을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언어에서? 어셈블리어에서는. 그 C 언어가 나오기 전에는 어셈블리 아니면 포츄란을 썼습니다. 포츄란은 이제 세그먼트 정의할 필요는 없는데 어셈블리에서는 정말 낮은 단계라서 CPU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CPU와 메모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진짜 지시를 해야 됩니다. C 언어는 지시를 좀 파이썬보다는 일일이 하기는 하는데 어셈블리보다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셈블리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실행 파일의 메모리 구조도 세그먼트로 이제 정의하는데 어셈블리가 세그먼트를 다 일일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메모리 구조 보면 자, 메모리는 낮은 주소가 있고 자, 메모리 위치를 알리는 걸 주소라 하잖아요. 메모리 위치 그걸 주소라 하는데 어쨌든 이 메모리는 번호를 붙일 때 작은 번호부터 큰 번호까지 이제 붙일 거잖아요. 붙일 때 작은 번호 쪽에 코드 세그먼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코드 세그먼트는 우리가 만든 코드 이런 거죠. 이런 코드들이 존재하는 위치가 바로 코드 세그먼트가 되고요. 그 위에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는데 데이터 세그먼트는 두 개입니다. 초기화가 된 메모리와 초기화가 되지 않은 메모리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세그먼트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라져서는 안 되는 데이터라서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가 데이터 세그먼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위에 선언을 했던 전역 변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전역 변수 중에서도 초기화를 한 거, 얘는 초기화를 했잖아요. 초기화 한 거를 맨 밑에 놓고 초기화하지 않은 거는 위에 놓습니다. 초기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화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초기화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200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돼요. 아니면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 2씩 증가하는 걸로 코드를 넣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전역 변수는 선언이 될 때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위치가 초기화된 데이터 세그먼트보다는 바로 위에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실행을 하면 페런하이트 셀시를 입력할 때마다 출력이 2씩 증가합니다. 32, 32, 32. 입력은 똑같은데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add라고 하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서 parent 셀시라는 함수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역 변수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죠. 자, 전역 변수는 사용이 편리합니다. 전역 변수는 사용이 편리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수정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내가 짰으면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 전역 변수를 누가 수정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역 변수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프로그램의 기본, 이런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이 전역 변수의 특성을 우리가 포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어디서든 쓸 수 있으면서도 어디서 수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C++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든 요 전역 변수는 여기에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 전역 변수가 아니더라도 또 이 변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자, 더블에서 이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밸류가 이제 들어와서 더블로 sum이라 할까요? 자, sum 0부터 해서 자, sum에다가 밸류를 더한 다음에 자, 이 sum 값을 return한 함수입니다. sum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얘를 계속 더해주는 이 함수가 되는데, 자, 얘를 코멘트 처리하고 계속 더해주는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 더해주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쓰죠. 자, 숫자 입력. 저는 value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accum 해서 value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더해준 결과를 알고 싶죠. 그러니까 printf로 합은 얼마인지, 자, 뉴라인을 넣어서 확인을 해 봅니다. 덧셈하면 얼마가 되는지 계속 이제 더해주는 겁니다. 숫자 입력이니까 자, 1 넣었죠.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넣어준 숫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1이 저장됐으면 그 다음에 2가 됐으면 여기 3이 되고 3에다가 3을 더하면 6이 되고 6에다 4 더하면 10이 되는 계속 숫자를 더해주는 거를
내가 작성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더블은 지역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이 함수 호출이 끝나면 이쪽까지 가면 썸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다시 함수 호출이 되면 0으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내용이 이 지역 변수의 저장값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존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보존하고 싶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걸 쓰려면 여기다가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요 static은 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다는 겁니다. 정적 변수로 선언을 하면 얘는 저장값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static double sum이라고 하면 얘는 저장값이 보존이 되는데 그 보존되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역 변수나 아니면 정적 변수는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저장된 값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계속 값을 대주면 값이 이번에는 계속 커지게 되는 거고요. 이 전적 변수의 초기화는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선언할 때만 가능. 그러니까 선언할 때는 0이라고 값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선언이 안 됩니다. 정적 변수라서 고정이 돼서 항상 값을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적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면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이 정적 변수는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 이 변수를 지역 변수가 아니고 전역 변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적 변수는 전역 변수하고 이제 비슷해요. 메모리상 위치하는 거는. 다만 이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 있는 겁니다. 함수 바깥에 있어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 함수 안에 있는 정적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함수 밖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 전적 변수는 전역 변수하고 비슷하긴 한데 얘는 함수 안에서만 접근 가능입니다. 이 부분이 전역 변수랑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1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2 대입하고요. 3, 4, 5, 6. 자, 이런 값들을 대입하니까 이제는 정적 변수라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부분은 자, 메모리 프로그램상에 얘는 이제 실행 파일의 메모리 구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실행 파일의 메모리 구조.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운영체제가 이런 메모리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이 메모리 구조 중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그 스택하고 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힙이라는 부분은 메모리 할당을 하는 건데 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된 다음에 내가 메모리를 1개, 10개, 100개 이렇게 막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적으로 실행된 후에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수 있는데 그 메모리는 힙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힙은 이제 저장해서 쌓아올린 모양을 이제 힙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은 메모리 주소가 높은 부분부터 밑으로 이제 증가합니다. 힙은 낮은 부분부터 위로 증가하고요.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만나겠죠. 만나면 이걸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이제 망가지는데 요즘 운영체제는 이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아주 큰 메모리 쓰지 않는다면 생기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운영체제에
기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버플로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서 메모리 할당할 때 메모리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할당을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메모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그런 코드를 삽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 지역 변수라든지 함수 안에 있는 변수가 지역 변수잖아요. 지역 변수라든지 함수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함수의 입력입니다. 함수의 입력이 저장되는 공간이 스택입니다. 스택. 스택의 특성은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우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스택의 구조는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는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그 스택은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았다가 빼내기가 쉬워요. 그 빼낼 때도 그냥 스택이 있는 그 위치만 이제 빼내면 쉽게 됩니다. 근데 힙 구조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줄 서는 거하고 이제 같다고 해서 큐라고 부르는데, 힙은 이제 큐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배열에서 데이터 접근할 때 그때 우리가 개념적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제 있다고 알면 되겠고, 또한 이 데이터 세그먼트 있는 거는 read only 변수도 있습니다. read only는 우리가 const라고 선언하는 변수도 있잖아요. 그 전역인데 const로 선언하는 그런 변수들이 또 존재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const로 또 선언할 수 있거든요. 100 이렇게 돼서, 그러면 얘는 const니까 수정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얘도 이제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해서 50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 돼서 이제 문제 없다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메모리 구조 중에서 또 이 전역 변수라는 거를 다른 파일에서 접근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 전역 변수를 다른 파일에서 접근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한번 봅시다. 소스 파일을 새로 하나 이제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특성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전역 변수를 외부에서 참조하는 명령이 external 명령입니다. extern.c라고 한번 추가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는 역할이 이 더블이 있습니다. 이 더블이 있는데 얘를 참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참조해서 값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똑같이 적어 줘야 되거든요. 얘 이름을 이제 똑같이 적어 주는데, 자, 이렇게 하면 전역 변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전역 변수하고 여기 있는 이 전역 변수 구별이 안 되거든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역 변수는 외부에서 이제 참조한다고 해가지고 extern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자, 얘는 이런 뜻입니다. 얘가 다른 파일에 정의된 전역 변수. 그래서 extern은 external의 약어인데 외부란 뜻. 그러니까 외부에 정의된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void로 함수를 하면 add global, 입력은 없이, 자, 이 add global을 하면 요 값에다가 100씩 한번 추가하는 걸로 코드를 작성을 해볼까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 메모리 쪽에서 할 거는 이런 겁니다. 얘도 이제 코멘트 처리하고, 자, 계속 반복을 하는데
숫자를 이제 입력받지는 않고 그냥 get 캐릭터 한번 해볼게요. 자, get 캐릭터는 문자 하나 입력입니다. 아무 문자는 하나 입력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문자가 입력되면 누굴 호출할 건가 하면 얘를 호출할 겁니다. add global 해서 글로벌을 했기 때문에 요 값이 100씩 증가할 거거든요. 맨 처음 초기 값은 100이었는데 여기서 100을 더하면 200이 되겠죠. 자, 걔를 프린터로 해서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g 그래서 g add 값을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 노란색이고 흰색이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되는 거는 자, add global이 이 파일 안에서 저장된 게 없어요. 저장된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 선언을 해줘야죠. 함수 선언. 자, 내가 사용하는 이 add global의 함수가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 함수 원형을 가지고 함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함수 선언은 함수 정의된 데 찾아가서 코드 블락 빼고 이 출력 관계를 갖고 오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함수 선언을 해줍니다. 함수 선언을 해주면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반환값이 이제 무시됐다는데 뭐 아니면 캐릭터 하나 받아주죠. 뭐. 원칙은 리턴이 있는 거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리턴한 거는 꼭 받아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 보통은 생략될 때도 많아요. 일단은 초록색 밑줄이 그어졌으니까 하나 그냥 받아준 겁니다. 우리가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속 문자를 입력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 넣습니다. 그럼 200, 300, 그러니까 400, 500 이렇게 되는데 왜 두 번씩 나오는가 하면 우리 키보드 친 다음에 A 친 다음에 엔터를 쳤잖아요. 그럼 사실 키는 두 번 들어간 겁니다. 두 번 들어가면 두 번 호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걸 좀 방지하려면 그러니까 get 캐릭터는 문자 하나 입력받는데 마지막에 꼭 엔터를 쳐야 됩니다. 요게 좀 번거로우면 우리 콘솔 입출력에 있는 기능을 또 사용하면 요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io.h 이용해서 엔터를 안 넣어도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conio.h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getCh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conio.h에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얘는 입력받은 문자 하나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e가 붙은 겁니다. e는 반향이라는 뜻의 메아리라는 뜻의 e를 써서 원래 get 캐릭터인데 얘랑 이름이 같으면 이상하니까 ar은 생략해서 getch 쓰는데 그 뒤에 e를 붙여서 echo까지 해주도록 했고요. 그리고 요 언더바 의미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얘는 컴파일러가 쓰는 함수가 지원하는 함수, 또 주의를 가지고 써야 하는 함수를 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conio.h에 정의된 getChe는 언더바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 A, 자, 여기다 A 한번 입력합니다. 200, 그 다음에 또 A 하면 300, 이렇게 A를 넣을 때마다 숫자가 이제 100씩 증가합니다. 100씩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add global을 호출해서 그런데 add global은 현재 있는 이 파일에 정의된 게 아니고
여기에 정의됐습니다. 여기에 정의돼서 계산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좀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역 변수는 또 메모리란 파일에 저장을 했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얘를 바꾸는 거는 extern이라는 파일에서 바꾸는 거고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extern을 써가지고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역 변수를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파일에서도 어디서 수정하는지 헷갈리는데 이 전역 변수는 현재 파일뿐만 아니고 다른 파일에서도 extern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짜 수십만 줄이 되면 변수 하나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바뀐다고 하면 어디서 바뀌었는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역 변수라는 건 좋은데 누군가 접근해서 바꾸는지 헷갈리게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데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객체 제한 개념입니다. 객체 제한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는 누구나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변수에 접근한 함수를 또 만들어서 지금 C 언어에서 쓰고 있는 전역 변수의 접근으로 인해서 혼동이 생기는 부분을 많이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C 언어에서 이 전역 변수를 한번 쓰면서 이게 왜 문제라고 하는지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별 의미는 없지만 전역 변수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